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올해 상반기를 좀 돌이켜 보면 이제 상반기는 지났으니까 2차 전지 섹터에서 양극재 업종들이 좋았죠, 뭐죠? 당연히 뭐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좀 높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조정이 좀 있긴 했었고, 근데 이 조정 때 밀렸던 주가들은 이미 또 다 이미 회복을 했고, 그죠? 다들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를 또 해가지고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상반기는 아무래도 거의 뭐 양극재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게 이제 양극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양극재뿐 아닌 다른 소재들까지 좀 계약이 좀 체결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서 이게 꼭 양극재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고 많이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 이외의 것들에도 좀 훈풍이 확 닥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시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 자체가 일단은 뭐 누가 이걸 의심하겠어요. 성장성은 기가 막히다. 요거는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모멘텀도 기가 막히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성장성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뭐 많이 얘기 드린 겁니다만, 글로벌리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EUV의 수요가 EV죠, EV, 이 일렉트릭 비이클, 이 전기차의 수요가 연평균 성장률이 25%다. 전 세계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엄청나죠, 그죠? 사실, 그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의 연평균 성장률은 59%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매년 25%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전기차가 좀 늦게 시작했고 인기가 좀 많이 없었고 좀 덜 퍼졌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전기차 연평균 성장률이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이 거의 60% 가까이 된다라는 거고, 또 이 중에서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IRA 정책 요런 거랑 또 같이 버무려져 가지고 미국 시장을 또 먹어가고 있는 요런 그림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주 계약이 가장 활발했던 국내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셀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SK 온이죠, 그죠? 삼성 SDI 이런 배터리 셀 기업들. 이런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가 22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2%.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빠른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많이 받은 만큼 빨리 공장에서 빠라락 생산해 가지고 공급 딱 하면 땡, 이게 아니고, 이게 수주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미국 내에 있는 완성차 기업들하고 JV라고 하는 이 조인트 벤처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괜히 만드는 게 아니죠. 앞으로 우리 같이 돈을 반반 내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배터리를 만들어 줘. 대신 내가 돈을 반을 낼 거야. 그러니까 돈 대신 이거 만든 거에 또 이거 만든 거는 그냥 내가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나온 거 전부 내가 아도쳐서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JV,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죠. 그래서 이제 2026년까지는 사실 미국의 배터리 수요가 공급 대비했을 때 좀 충분합니다. 미국의 수요가 이 동그라미거든요. 여기에 수요고, 공급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을 보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수요보다는 26년까지는 공급이 많아요. 왜? 최근에 많이 JV 하면서 우리 JV 만들어서 내년에 삽 떠서 그 다음에 공장 만들어서 25년에 시험 가동하고 26년에 생산할게요. 양산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짜여 있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서 반영을 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럼 26년까지는 배터리 공급이 충분한 그런 상황인데, 26년을 지나가게 되면 미국 수요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2030년은 이 수요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움직임이 없죠. 왜 움직임이 없냐? 아직 이거는 계획을 그냥 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이 더 만들어 지금 와가지고 무슨 우리 2028년에 삽 떠가지고요 2030년에 공장을 완공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JV에 만들고 우리가 공장에 돈을 얼마큼 쏟아 부어가지고 하면은 뭐 내년에 만들게요, 내후년에 만들게요 이런 공장들이 있는 거지. 아 그럼 지금부터 한 5년 후에 삽을 뜨기 시작해서 한 7년 후에 완공한 다음 양산을 한번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계획만 봤을 때는 생산은 여기까지고 수요는 예상치가 아무래도 올라갈 테니 이만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26년 이후에는 배터리가 모자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근데 셀 업체는 어쨌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셀 업체들이니까 이 셀 기업들이 결국은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뭐 증설을 하든 신규 공장을 짓든 한 2년은 걸린다고요. 그럼 2년 걸리고 거기다가 이게 뭐 아우 다 만들어졌다. 야 버튼 눌러. 야 생산 시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운전도 해보고 몇 개 만들어 보고 얼마나 불량품이 나오는지 보고 그러니까 수율이 잡히는지 보고 수율이 정상화되고 이걸 양산으로 들어가고 하는 데까지 한 1년 걸려요. 빨라도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넘게 걸린다고 했을 때 3년, 3년 반 정도가 있어야 이게 뭐 증설이든 신설이든 그 기간과 양산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년 넘게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시간이 뭐 아무리 짧게 잡아 3년이라고 한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배터리 업체들하고 야 너 지금 배터리 뭐 어차피 꽉 차 있으니까 내가 그럼 너희한테 배터리를 좀 받고 싶다. 근데 우리 계약을 좀 맺자. 근데 계약을 맺으려면은 언제 필요한데? 아 지금 줘. 없어. 그럼 같이 공장 만들자. 그래? 그러면은 지금 뭐 2023년이니까 시작해서 26년 정도? 그 정도 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수요가 모자라지는 건 26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럼 27년, 28년, 29년이라고 하면 27년이라고 따졌을 때 그럼 여기서 3년을 앞으로 땡기면 24년부터는 어쨌든 간 삽을 떠야 됩니다. 그죠? 2024년부터는 늦어도 떠야 돼요. 늦어도. 그럼 2027년에 필요하게 될 추가적인 배터리에 대한 어떤 뭐 수주 요런 거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정말 늦어도 올해 말에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셀 기업들이 됐든 어떤 그 셀 기업 밑단에 있는 뭐 소재 장비 이런 기업들이 됐든 이 투자의 기회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셀 기업들은 26년까지는 그나마 계획을 세워놨죠. 근데 셀 기업은 좀 낫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인데 양극재 업체들은 25년만 해도 수요가 여기 있고요. 공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면 내후년입니다.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25년만 돼도 수요가 더 많아요. 공급보다. 조금 위에 있죠. 여기 보면. 살짝 위에서 살짝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점까지 국내 셀 기업들은 다들 수주 계약을 잘 진행을 해왔는데 양극재 수주가 터진 거는 최근에 잘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 양극재 수주 계약이 터질 때가 충분히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형 양극재, 미국으로 나가는 양극재 수급이 내후년만 돼도 공급이 바로 부족해질 거고 그럼 하반기에 양극재 관련해서 이 장기 수주 계약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쵸? 왜냐하면 25년, 26년에 쓸 양극재를 이제 슬슬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수주 계약들이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올라갈 거라는 전망을 만들어낼 거고 이 예상치를 추가를 시킬 겁니다. 아 너는 내후년 정도에 100원을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수주가 터져가지고 우리 뭐 한 10년 동안 쟤네한테 뭐 20원씩 공급하기로 했어 1년에 아 그래? 그럼 너는 120원을 벌게 되겠구나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의 전망치가 매출 전망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양극재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죠 이미. 그럼 고평가 논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평가 논란은 결국은 밸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 밸류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라는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밸류가 높다라는 건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가 PER이라고 맨날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PER이 제일 쉬운 거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PER이라는 건 결국 가격을 이익으로 나눈 거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이제 주가고 요거는 내가 벌어오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이익은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데 얘가 플러스가 나니까 이게 너무 커진 거죠. 분자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EPS가 올라봐요. 만약에 또 수주가 터지고 하면서 그럼 얘도 오르고 얘도 올랐으니
PER이 오르지 않겠죠, 그죠? 그럼 밸류가 올랐던 밸류가 다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결국. 왜냐하면 얘는 이만큼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밸류가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의 고평가 논란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전에 2차전지 주가를 밀어올린 게 성장성, 또 미국의 IRA 이런 정책이었다면 이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의 뭐 성장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에 기반 하에 수주가 받쳐져야지 되는데, 아직 셀이든 뭐 양국재든 수주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에게 기대가 큰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니냐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과연 이제 또 이 IRA 규제를 이제 뚫은 중국 업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꼬물꼬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회 진출 가능성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는 못 들어가니까 딴 데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걸로 하는데, 중국 거시안의 북미법인 고시안의 미국 공장 건설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포드, 뭐 폭스바겐, 테슬라 뭐 이런 데들이 뭐 CATL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LFP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이제 싸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동차를.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제 미국 내에서 분명히 수요가 있어요. 중국 배터리, LFP 배터리를 가져가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기사 제목이 물론 이제 좀 자극적이죠, 그죠? 예, 불안스럽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찌됐든 미국은 탈중국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장기적인 플랜에는 결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빼고 간다,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아직 배터리 뭐 핵심 광물에 대한 뭐 생산, 정제, 재련 이런 거는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간 25년부터는 중국이나 해외의 우려 국가들, 이게 뭐 해외 우려 국가 어디서 다 중국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 광물을 조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해외의 다른 우려 국가들 이외의 또 공급망을 통해서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IRA의 또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이 돼야겠죠. 돼야겠지만 일단 25년부터 중국 이외 공급망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공급망을 일정 기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열어놓고 좀 지켜보자. 2025년까지는 갑자기 야, 그럼 야, 중국 거 쓰지 말고 딴 데 가서 갖고 와라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5년까지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좀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느슨하게 하면서 좀 자, 받아올 건 좀 받아오고 최대한 이 시기를 주는 동안 다른 또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디 광물이 어디가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서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중요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우리 배터리 기업들을 수주를 어느 정도 따놨기 때문에 26년까지는 미국 중심의 어떤 외형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별로 영향이 우리는 뭐 적을 거라는 거야 아무래도. 왜냐면 이미 다 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떤 문제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제 LFP 배터리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좀 거론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이제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그죠? 잘 안 터지는. 그러니까 뭐 구멍이 뚫려도 뭐 타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근데 성능은 살짝 떨어지고 가격이 좀 싸긴 합니다만 얘가 이제 안정성이 좋다라는 요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가격 싼 것도 물론 그런데. 그리고 얘가 이제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아까도 이제 싼 차들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다른 뭐 포드가 됐든 뭐 테슬라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장을 처음에 얼마나 잡아먹고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싼 자동차를 내서라도 성능은 뭐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한번 충전했을 때 뭐 많이 못 가. 그럴 수는 있어도 일단 이 시장을 좀 싼 자동차를 내놔서 많이 팔아서 전기차의 어떤 대명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테슬라처럼. 그러니까 좀 싼 배터리를 넣고 싶다. 요런 이제 니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LFP 배터리는 사실 중국이 거의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뭐 LNF 다 뭐 LFP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이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LFP 배터리는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뭐 CNT 도전재, 뭐 삼원계에서도 쓰는 것처럼 다른 물질들을 막 이제 또 혼합을 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지금에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서 한 번 충전으로 멀리 못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LFP 배터리를 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진출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 표를 하나 보시면 이 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를 이제 가정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국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진출이 승인이 되고, 그러니까 최악이죠 우리한테는. 심지어 잘 좋아, 이 에너지 밀도도 잘 나와. 이래서 26년까지 있는 이게 하이니켈 말고 NCM 622 시장 있죠. NCM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6,2이면 니켈이 6이고 코발트가 2고 이제 망간이 2 들어가는 걸 이제 NCM 621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811이다 이러면 이제 니켈이 8 그리고 코발트가 1, 망간이 1 이런 게 이제 8부터는 하이니켈이라고 해요. 그래서 9반반짜리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8, 9 이런 건 이제 너무 이제 좀 LFP하고는 좀 밀도 차이가 나고 622 같은 경우에는 밀도 차이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요 시장을 완전히 LFP가 완전 먹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아주 최악이죠. 중국이 미국에 진출돼 심지어 그 LFP라는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도 잘 나와서 NCM 622 시장은 전부 다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올해부터 26년까지 이 3원계의 성장률을 보면 23년 올해가 87% 3원계의 성장률 미국 내에서 87% 내년이 72% 후년이 59% 26년이 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장률 자체는 사실 이 아주 최악을 가정해도 되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성장의 기울기야. 기울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장의 기울기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성장의 기울기는 초반에 높다가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점 좀 성장률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LFP 수요하고 3원계 수요를 비교를 해봐도 LFP 배터리랑 3원계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격차가 좀 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좀 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그림은 일단은 탈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벗어나자라는 게 일단의 미국의 기본적인 그림이고 26년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수주를 다 따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하고도 그렇고 JV도 많이 만들어서 다 해놓은 상태라서 아주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봐도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파이는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거기서 얼마를 잘라 먹냐의 문제지. 그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률이 훼손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수주 모멘텀도 심지어 남아있다. 그래서 2차전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밸류를 더 떨어뜨려 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셀이 됐든 소재가 됐든 수주는 꽤 빠른 시일 내에 특히 하반기 내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맞지만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대를 좀 걸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정말 좀 이게 오르고 있는 게 무서워 보이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 안 오른 것들도 분명히 있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2차 전지의 이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또 반도체도 밑에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이 안 오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시장이 이제 막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반도체는 막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을 겁니다.